상처받은 내면아이 치유 제3부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성장시켜라 그 두 번째 교정훈련을 실행에 옮기기. 이제 여러분은 과거의 상실과 결핍을 교정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훈련들을 배우게 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교정훈련은 여러분에게 가장 큰 희망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다른 방법들보다 훌륭하게 여러분들의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성장시켜 줄 것입니다. 1. 갓난아기의 욕구 충족을 위한 훈련. 갓난아기 시절에는 충분한 보호를 받았어야 하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만으로도 넘치는 사랑을 받았어야 합니다. 다음 목록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목록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목욕탕 안에 들어가 자신의 신체 감각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냥 시간 보내기. 거품이나 오일 목욕을 한가롭게 즐기기. 정기적으로 마사지를 받아보기. 손톱 손질을 받아보고 머리 모양도 바꿔보기. 친구에게 당신을 대접할 기회를 주기. 담요나 두꺼운 이불로 온몸을 감싸고 조용히 앉아 있어 보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신체적인 접촉을 하면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내보기. 한가로이 수영하기. 해먹에 누워 시간 보내기. 부드럽고 조용한 음악 감상하기. 일을 할 때 마실 수 있는 음료를 나를 위해 준비하기. 달콤한 것을 먹기.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며 안아줄 수 있는 특별한 후원자를 찾기. 충분한 낮잠을 즐겨보기. 눈을 가리고 친구의 안내에 따라 이리저리 다녀보기. 느낌이 좋은 친구를 믿어보는 모험을 해보기. 그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과 마주 앉아 상대방의 눈을 10분 정도 쳐다보기. 아무것도 없는 것에 대한 명상을 해보기. 지금 제시한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만들어주는 여러분만의 훈련법도 좋으니 목록을 만들어서 일상 속에서 자주 실천해 주시면 갓난아이 시절 상처받은 내면아이의 치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유아기의 욕구 충족을 위한 훈련들. 우리 자신을 교정하기 위해 상처받은 내면아이가 차단해버린 어린 시절 자신의 감각들을 다시 연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유아기 시절 우리의 탐구적인 욕구들을 자극해 감각들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이나 백화점에 가서 관심 가는 물건들을 관찰해 보고 만져보기.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을 먹어보고 뷔페에 가서 다양한 음식들을 마음껏 골라 먹기. 바삭한 음식을 오랜 시간 씹어보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장소 여행지를 가보기. 운동장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그네도 타고 놀이터 기구들도 마음껏 이용하며 놀아보기. 멋진 바닷가 해변에 가서 마음껏 놀아보고 모래놀이도 해보기. 물감, 찰흙 등으로 그림도 그려보고 여러 모양도 만들어보기. 가장 멋지고 예쁜 옷을 차려입고 어디든 가보기. 놀이동산에 가서 놀이기구를 체험하면서 시간 보내기. 미술관을 가서 감상하거나 공연을 보러 가기. 아름다운 공원이나 정원을 거닐며 마음껏 즐겨보기. 친구와 함께 산책하고 게임하고 수다 떨고 노래 불러보기. 말보다 스킨십으로 대화를 나눠보기. 이렇게 제시한 방법들을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내면아이가 가진 소망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내면아이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그 아이의 의지였습니다. 의지란 행동의 단계를 높여주는 소망입니다. 소망은 우리의 욕구와 연결되어 흘러나오는 것인데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의 내면이 보내는 신호에 집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돌아볼 겨를도 없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수행해주는 사람도 없이 그 시기에 자신이 원했던 것들을 무시당한 채 지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제시한 내용들을 실천할 때 어린 시절 여러분 자신의 의지에 집중하고 내면 아이가 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어도 대체 행동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흡연, 음주, 폭식, 거짓말을 하거나 쉽게 토라져 버리는 행동들을 한다면 내면 아이에게 집중해서 무엇을 원하고 소망하는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아기의 독립을 위한 훈련들이 있습니다. 유아기 시절 우리는 두 발로 서는 법을 배우면서 독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면의 유아가 독립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게 된다면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우선 아니요, 싫어요, 안 할래요 라고 말하는 연습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말했을 때 혼나거나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잘 이겨낼 수 있으며 3단계 연습 과정을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단계에는 아니요, 싫어요 라는 말을 혼자 하루에 20회 정도 큰 목소리로 말해봅니다. 이렇게 큰 목소리로 외쳐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내면 아이는 독립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친구나 상담자와 미리 약속을 하고 그들에게 아니요, 싫어요, 안 할래요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혼자 해보다가 이제 비로소 타인에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전달해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반대 의사표현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상대방에게 조금은 수월하게 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실제적인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하고 싶지 않거나 반대하는 의사표현을 실제로 해보는 것입니다. 거절을 하는 것이 타인을 존중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타인의 요구에 반대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거절을 지나치게 차갑고 냉정하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요구하거나 요청하고 부탁한 상대방에게 정중히 거절하는 훈련도 병행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살아온 여러분들이라면 처음부터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시간을 가진 후에 답을 하는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잠시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몇 분, 몇 시간, 며칠의 고민을 해도 좋습니다. 후회할 답변을 즉시 하지 말고 시간을 가진 후에 응답해 주겠다고 말한 후 여러분이 원하는 답변을 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만의 독립된 영역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개인은 자신만의 소유물, 시간, 공간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규칙들 몇 가지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필요로 할 때에는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간을 명시하고 그 시간에는 혼자만의 자유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끼는 개인적인 물건들 역시 여러분의 허락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만의 공간, 책상, 의자, 침대, 옷 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나 사람들에게 여러분만의 독립된 영역을 전달하고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신만의 공간, 시간, 소유물을 간직하였고 그 누구도 함부로 침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분노를 즉시 표현하는 연습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분노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린 시절 자신을 지키기 위해 화를 냈는데 오히려 혼이 났거나 벌을 받았다면
분노를 잘못 표현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분노에 무감각해지거나 화가 날 때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고 자신의 진짜 감정을 대체해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를 표현하면 나쁜 일이며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 속에서 죄책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고 참다가 한꺼번에 분노를 폭발시켜 주위를 놀라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건강한 분노를 억압하면 폭력적인 분노에 길들여지고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는 폭발 직전까지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거부 반응을 보이는 대부분의 분노는 아주 작은 고민이나 가벼운 심란함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노라는 감정을 떠올리면 격한 이미지가 생각납니다. 그 이유는 제때 분노를 표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연습을 통해 분노를 즉시 표현하는 법을 배워 성숙한 여러분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1. 화가 났을 때 즉시 그 상황으로부터 잠시 물러나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노를 표현하는 법이 서툴 테니 화가 나기 전에 화를 낼 때 멈추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화를 냈다 하더라도 내가 왜 화를 냈는지 숙고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린 후 이유를 생각나는 대로 기록으로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분노일지라는 노트를 만들어 보시면 아주 효과적일 것입니다. 2. 화를 내기 전에 여러분이 했으면 좋았을 말을 적어보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이러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내가 화가 나려고 해요. 당신의 이러한 말과 행동 때문에 내가 무척 속상해요 라고 적어본 후 큰 소리로 말해봅니다. 작은 심란함을 느꼈을 때 그 감정을 즉시 표현해 분노라는 감정이 누적되지 않도록 즉시 표현하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아주 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방법은 지금 제가 제 아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아주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3. 일상 속에서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재빨리 왜 화가 났는지 생각하고 노트에 기록한 후 화가 난 상황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신을 화나게 한 사람이 있다면 노트에 여러분의 마음을 작성하면서 화의 강도가 조금 내려앉은 후 작성한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너무 급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진 후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더욱 차분해질 것이며 상대방으로부터 훨씬 좋은 피드백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를 표현했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거나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기적으로 나온다면 대화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분노를 적절한 시기에 잘 표현했다는 것이지 상대방의 인격과 성품을 성숙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했을 때 실망하거나 또 다른 분노를 느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을 잘 표현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잘하신 것입니다. 앞으로는 분노로 인해 과잉 반응이나 격분한 모습을 자신을 포함해 사랑하는 가족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품고 있는 과거의 분노를 풀어줘야 합니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과거의 분노를 품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화를 내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자주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시기별로 성장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작업을 충실히 했던 것입니다. 내 안의 상처들을 모두 기록하고 성인이 된 여러분 자신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하나하나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경험들로 새로운 추억들을 채워나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처받은 상황을 재구성해보며 상처받은 분노를 사라지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번으로 완벽하게 해결되기 어려우니 과거의 상황이 떠오르며 분한 감정이 올라온다면 지속적으로 상처받은 내면 아이와 함께 상황을 재구성해 보시고 행복한 추억들의 닻을 만들어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꿈에서도 자주 나오는 아주 저를 괴롭히는 추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상황을 다시 재구성하고 상처받은 분노를 사라지게 만들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며 말입니다. 여기서 저자는 한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경로를 하는 사람은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는 위험하다고 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극심한 경로는 수치심에 갇혀버린 분노이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력해져서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다고 합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치고 한번 화를 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으며 폭력적인 행동을 과격하게 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을 잘 표현하는 연습과 동시에 통합적 사고의 연습도 함께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사고는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인류 역사에서도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의 결과는 늘 전쟁, 아픔, 상처, 고통만을 남겼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하고 완전할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마저도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으며 우리 자신조차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을 측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적어도 부모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지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을 세운다든가, 친구라면 이렇게, 연인이라면, 부부라면, 자녀라면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자신만의 기준을 확고하게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한다면 인간관계는 파괴의 길로 접어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도 주변 사람들이 수용해주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타인에 대한 높은 기대나 자신만의 기준을 대입해 평가하려고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한 사람들이며 서로의 배려와 이해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물론 자신을 돌아보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소시오패스는 피하는 방법만이 유일한 대처법이니 여러분이 상대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3. 유치원 시기의 연습 훈련들. 이 시기에 여러분은 몇 가지 중요한 과제들을 성취했어야 했고 지금이라도 성취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유치원 시기에는 많은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질문하는 여러분을 온전히 수용해주는 양육자가 없었다면 질문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관계를 가지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고 깊이 고민해서 그 해답을 찾아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행복하면 왜 행복한지 질문해보고, 불행하다면 왜 불행한지 질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다면 그 혼란스러움을 해결하기 위해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질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갇혀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질문하다 보면 문제의 해결을 명쾌하게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질문하지 않아서 혼란스러웠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내면 아이에게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인간은 원래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질문하는 것은 내면 아이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허락해주는 일입니다. 두 번째, 당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어떤 순간 여러분이 무언가를 느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진정한 실제의 중심입니다. 억압받은 감정 표현들이 있다면 그 감정이 무뎌져 있을 것입니다. 그 감정들을 잘 회복시켜 표현해야 합니다. 당신의 내면 아이에게 어떤 감정이든 느껴도 괜찮으며 그 감정을
온전히 표현해야 한다는 확신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감정이 살아나야 여러분 자신을 되찾는 것이며 비로소 타인의 감정도 잘 읽을 수 있게 됩니다. 타인의 감정을 올바르게 잘 읽어낼 수 있어야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고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모든 관계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자신의 감정을 올바르게 알아차리고 정직하게 잘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 찾기가 쉽지 않을 때 아주 작은 감정에도 과잉 반응을 하며 연습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작은 미소에도 크게 웃어보시고 작은 슬픔에도 우는 신용을 하시며 작은 화가 났을 때 주먹으로 베개를 치면서 분노를 표출해 보시면 여러분의 감정을 찾는 데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감정은 옳고 그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정은 그저 감정일 뿐이며 어떤 감정도 불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니 오히려 잘 느끼고 잘 표현해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이 타인에 의해 억눌려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누군가에 의해 조종받아서도 안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무력감을 느끼는 편이라면 어린 시절 상상력이 짓눌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편안하게 앉아 자신과 인생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만약에라는 말로 시작해 여러분만의 상상의 여행을 시작해보세요. 설령 꿈같은 상상일지라도 여러분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마음껏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상상은 마음껏 하되 마술적인 기대는 하나씩 지워나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마술은 상상과 다릅니다. 상상은 생각 속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마술은 현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내면 아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의 마술적인 믿음들과 싸워 현실로 교체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마술적인 믿음을 가지곤 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현재 내가 가진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것도 비슷한 마술적 믿음입니다.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으며 생각보다 힘듭니다. 나의 실수를 용납해 주지도 않으며 환경과 주어진 삶의 시간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면 아이에게 이것을 잘 일깨워줘야 합니다. 네 번째, 남자는 남자로서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여자는 여자로서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선 남자들 대부분은 아버지를 잃은 채 성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쟁, 질병, 사고가 아니더라도 돈 버는 기계로 전락해 아버지는 심리적으로 죽었으며 여러분과 함께 해주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아이는 아버지와의 결속 없이는 결코 한 남자로서의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상실은 여러분의 내면 아이가 고스란히 상처로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상처를 나눌 수 있는 신뢰 있는 남자들과의 깊은 유대관계가 필요합니다. 친구, 선배 혹은 존경하는 남성을 찾아야 하고 그들로 인해 자기 자신을 한 남자로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어내야 합니다. 여자 역시 여자로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머니와의 깊은 사랑의 유대관계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이기적으로 개인적인 삶을 추구했거나 딸의 양육을 기만했다면 심각한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결혼을 실패하거나 남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는 엄마는 자신의 외로움을 딸과 밀착하면서 딸을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는데 이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엄마에게서 성장한 사람은 건강한 사랑을 어머니로부터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남자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고 그 남자가 자신을 사랑해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마술적 믿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 역시 서로 지지해 줄 수 있고
믿음과 신뢰를 주며 사랑해 줄 수 있는 여성을 만나 상처를 치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들은 너무 잦은 결속을 하는데 이는 공동의 희생을 가져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홀로서기를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하는데 지나치게 의존적인 모습을 강화시켜 나가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가 홀로서기를 하면서도 의지하는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면 아주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5번째, 불필요한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한 아이가 재미있는 놀이에 푹 빠져 밤이 되었지만 자고 있지 않을 때 엄마가 그만하고 잠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아이는 조금 더 하겠다고 말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짜증을 내고 화를 냈습니다. 이를 본 아빠가 아이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엄마와 함께 혼을 또 냈습니다. 아이는 분노와 죄책감을 동시에 느끼게 되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모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화를 간직한 채 말입니다. 아이는 엄마가 가끔은 자신의 놀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해해줘서 놀고 싶어하는 마음을 수용해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전 그냥 놀기를 좋아하는 아이지 부모님께 예의 없이 행동하는 나쁜 아이는 아니에요. 제 마음을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는 아빠에게 화가 나요 라고 전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부모가 이혼했을 때에도 자녀들은 가끔 자신들의 잘못이라는 죄책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이혼을 막는데 조금의 도움도 주지 못한 죄책감까지 가집니다. 이제 그 상처받은 내면 아이에게 부모의 역기능적인 부분에 대해 여러분은 그 어떤 책임도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학령기 시기 내면 아이에 대한 연습이 남았습니다. 가족을 떠나 학교라는 더 큰 사회에 발을 딛게 된 여러분들은 2가지 중요한 과업을 성취해야 합니다. 하나는 사회적인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즉 또래 집단과 상호작용하며 협동하는 법과 선의의 경쟁을 하며 이기고 지는 것을 수용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2번째는 경제적인 자립을 보증해 줄 직업을 개발하는 모든 종류의 배움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사회는 결국 경쟁을 통해 직업을 얻게 되고 사업을 하더라도 경쟁을 해서 성공시켜야 살아남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번째는 여러분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인종, 종교, 정치, 문화, 경제적 상황이 각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이는 배웠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위 3가지 중 상처받은 부분이 있다면 할 수 있는 연습 과제들을 소개해 주겠습니다. 연습 방법 첫 번째는 인생 기술 목록을 만들기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인생 기술들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한 분야도 좋고 취득한 기술도 좋습니다. 그중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한 분야를 골라보시고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면 배움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움에는 때가 있고 원하는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시기도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 현실적으로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마술적 힘 때문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좋은 모델을 보고 성장했으며 양육자의 도움을 잘 받고 노력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양육자인 여러분 자신이 내면 아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결핍된 공부나 기술들을 잘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째는 사회적 기술 목록 만들기입니다. 2번째 여러분이 배워야 할 사회적 기술 목록 만들기는 회사에서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방법, 사람들과 만나는 방법, 예의 바르고 사교적인 사람이 되는 법, 재치 있는 입담꾼이 되는 법 등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기술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지 살펴보시고 없다면 역사적인 인물이나 대중에게 잘 알려진 사람들 중에서 찾아보셔도 됩니다. 그 대상이 하는 말과 행동들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기록한 후 자신이 동일하게 하는 상상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고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으로 점점 변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타협하며 살아가는 지혜도 반드시 필요하니 꼭 성장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제적인 교정 훈련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교정 훈련 방법을 통해 놀라운 변화의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의 많은 분들이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잘 해결해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합니다. 저 역시 새로운 삶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